이게 저희 매장의 체크리스트거든요. 이 글자만 보면 다들 현기증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트렌드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제가 건물을 사서 제 자영업을 넣어서 운영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해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밖에 답이 없어요, 실은. 잘 파는 사람들 송년세미나 하는 장소고요. 교보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잘 파는 사람 멤버십 가입하고 나서 매출도 한 2배 정도 뛰었고, 지금은 생존이라서 생존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잘 파서 하면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고깃집 하나 더 오픈해서 솔직히 잘 파서 덕분에 오픈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하니까 뭐 실행만 하면 돼요. 정보는 원래 넘쳐나니까. 이게 저희 매장의 체크리스트거든요. 오픈, 미들, 마감. 이 글자만 보면 다들 현기증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여기 자세히 나중에 일 보시면 뭐 전원 끄기, 전등 켜기, 출입문, 띵동벨, 볼륨, 중간 단계로 맞추기, 명암 세워놓기. 진짜 초등학생이 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열을 한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리스트 저희 직원들이 도는 확인하러 도는데 15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제가 체크리스트를 운영해보니까 직원들은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매장에 막 기습적으로 가봤을 거 아니에요. 막 사진도 키워서 보고 했는지 거짓말 하는지 막 보러 갔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뭐지? 나는 분명히 안 한 것 같은데 왜 직원들은 기습 다 했다고 하지? 짰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인 파악을 했는데 직원의 눈높이와 저의 눈높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장에 모든 유니폼 입는 방법, 테이블 닦는 방법, 셀프바에 반찬 놓는 방법까지 이미지화로 다 만들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목차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서로 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 저는 여기 셀프바에 여기 바트, 플라스틱 바트 보면 선 있잖아요. 선 위로 음식물이 쌈장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김치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한번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셀프바 기준선대로 닦아주세요 하면 따다닥 닦고.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저희 매장에 들어오면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행동, 근데 이거 되게 물어보면 엄청 지키기 쉽다고 직원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꾸준히 지켜지지 않아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이런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매장에 뭐 매니저나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자들이 기분에 따라서 뭐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매장의 기준이 이거니까 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쟤 오늘 나한테 사임한테 혼났나 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왜 나한테만 뭐라 해, 이런 소리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 체크리스트나 시스템 이런 걸 결핍이 있어서 배우고 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가져가기까지가 한 달이 걸렸어요. 오늘은 바쁘니까 좀 못 가져갈 것 같고, 오늘은 한 명이 지각했으니까 지금 가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들어 놓고 한 달째 되는 진짜 이제 가져가야겠다 하면서 가져갔고, 이걸 가져갔을 때 그만두지는 않을까, 또 사람도 안 뽑히는데 이거 괜히 가져가가지고 그 원망을 어떻게 내가 들을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또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면서 일단 시작을 그래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일단 하자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저 스스로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제가 막 스타벅스나 롯데리아 뭐 이런 맥도날드 큰 데 보면은 이런 매뉴얼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가 사장이 없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나는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내가 다듬고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매장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통 이거 들고 가서 체크하라고 하면 사장님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체크한다고 일을 늘리려고 하시냐, 이렇게 말 처음에 다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서로 중요하다, 서로 컴플레인 중요한 순간에 빚을 바란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희 점장이 카운터에 계산할 때 손님 몰려있는데 화장실이나 후식 따위에 불려가지 않아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이거 배민의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하는지 알까.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적어놨어요. 저는 교육의 4단계 원칙을 알보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알려주고 시키기만 하다 보니까 말로 알려줬으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 시킨 사람은 나중에 가서 뭐라 하죠. 내가 이거 아까 하라고 했는데 왜 제대로 안 했냐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가르친 사람은 시켰는데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못한다고 하고, 트러블이 감정 싸움이 점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보시고라고 해서 알려주고 말로 알려준 다음에 행동으로 꼭 보여줘라. 보여주고 추가로 인지시킨 다음에 내 눈앞에서 시켜봐라. 그리고 시켜보고 옆에서 지켜보고 고쳐주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게 교육의 4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배워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행을 해야 답이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는 2025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여러분 잘파사들한테 내가 뭐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저 잘파사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를 막 하잖아? 그럼 와가지고 잘파사입니다. 잘파사입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니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파사입니다. 저 이래요. 예, 우리 여러분들 제가 떳떳하게 잘파사의 회원님을 밝힐 수 있게 제가 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트래픽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당 다 있잖아요. 트래픽 다 검사해 보세요. 매출 떨어진 시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 10월부터 매출이 오른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식당인데 여기가 이래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되게 멋있죠. 그런데 이런 메뉴를 팔아요. 이게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장사를 해왔던 가게인데 장사가 잘 됐어요. 2억 얼마씩 팔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매장이 150평이거든요. 사실 150평에서 1억 얼마 팔아버리면 답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도 트렌드가 뭘까 고민을 한 거예요. 트렌드가 뭘까. 그걸 또 이 식당의 지리적 위치가 동탄이에요. 동탄에 배우 세대는 많지만 사실 주택가에서 이런 음식을 먹나요? 이런 음식을 잘 안 가지 않나요? 그렇죠? 메뉴를요 바꿨어요. 메뉴를 무한리필 샤브샤브 초밥으로 바꿨어요. 이런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런 메뉴를 팔다가 트렌드에 자기가 밀린다는 걸 인지하고 이런 메뉴를 바꿨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몇 배가 올랐을까요? 3.5배가 올랐어요. 트래픽이 이랬어요. 전 모델의 트래픽이 이런 양상을 띄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간 것들은 뭐 체험단을 부르거나 초대를 했거나 이렇겠죠? 근데 점차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트래픽의 감지를 한 다음에 이거 다르게 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바꾸고 쏩니다. 이 지금 폭등하는 트래픽, 전 트래픽이 아까 말씀드린 이 트래픽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트래픽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트래픽이 돈이 맞습니까? 트래픽은 돈이에요. 우리가 이 트래픽을 잘 관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값이 다르다는 거. 말은 뭐 이렇게 3-4장의 강의안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이걸 선택하기 전까지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150평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또 리터치를 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해가면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바꾸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순간에 서치를 해보세요. 어떤 아이템들이 터지고 있는가. 혹시 여기서 장사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전혀 없죠. 일반 칼국수에 3인분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서비스로 준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어려운 일이야? 나도 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파는 거 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트래픽이 어떻게 증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라고 이거를 인스타 안 했겠어요? 그전에라고 포스팅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부터 터지냐는 거지. 왜? 내가 먹고 가서? 아닙니다.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잘 봐보세요. 우리가 트렌드에 편승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눈에 있다고 그냥 쉽게 보는 거예요. 눈에 익잖아요. 눈에 익은 보쌈이지 뭐 이게 뭐 그냥 보쌈이지 뭐 대단한 보쌈입니까? 이게 칼국수지 뭐 대단한 칼국수예요? 그렇지만 대중은 때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디벨로퍼 아니에요.
자꾸 지금 부동산으로만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데 베이스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베이스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결합시키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한 실수예요. 자산화에 매몰돼서 내가 트래픽을 쏴줘야 되는 그 타이밍을 저는 놓쳤습니다. 저는 놓쳤어요. 청계타운이 트래픽이 좋았어요. 좋고 재방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점 있죠. 제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시기예요. 제 법인을 활용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브랜드처럼 그걸 좀 아껴가지고 건물 뭐 4개 살 거 2개는 만약에 내가 내 브랜드에 쏟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상향 됐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때 건물 산 그 와중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난 고민을 했을까?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좋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꼭 부동산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 떨어지잖아요? 이자를 못 내요. 오늘 지금 문이랑 가마 앞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캐치테이블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잘파사 통해서 가입을 하면 3개월 무료 혜택 말고도 어떻게 하면 캐치테이블이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예약이나 웨이팅을 늘려서 어떻게 좀 매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노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대 꼭 한 번씩 들려서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알고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자영업으로 건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부동산 가치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뛰었던 사례를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나도 이런 걸 하면 괜찮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 일본의 블루보틀, 교토에 가면 블루보틀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되게 멋있는 건물.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서 아 저렇게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만들었죠. 이 건물을 2021년 2월에 13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걸 가지고 제일 걱정하는 게 있어요.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디벨롭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기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산 분이 또 15억 6천에 또 팔았어요. 결국에 포항도 사면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결국 모든 부동산에 엑싯이 필요해요. 근데 엑싯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엑싯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항에서 10억대 사서 20억 30억대에 과연 팔릴지 요거를 먼저 계산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남들의 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동산에 엑싯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래도 앞으로는 사실 서울권에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이블 단가가 보통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소주가 한 병에 2만 원이거든요. 맥주가 한 병에 14,000원이에요. 친구랑 둘이 뭐 소맥 좀 먹은다 그러면 한 30만 원, 40만 원은 그냥 삼겹살 한 2, 3인분 정도. 해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BBQ집밖에 답이 없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고 테이블 수는 작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테이블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게 고깃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고깃집이잖아요. 저희가 잘 되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제가 직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테이블 10개면 아마 저희 홀 직원 8명 쓸 거예요. 그 이유가 회전율을 빨리 가야 돼요. 싱가포르이 딱 하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점은 비싼 월세죠. 실은 창업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직원으로 월급을 모아서 창업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푸드코트죠. 푸드코트로 작게 시작하셔서 또 하나 또 작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슈퍼스타 K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방장으로 하셨다가 싱가포르에 넘어오셔서 직원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법인을 설립하시고 작게 푸드코트로 시작하셨다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와이프분에게 하나를 더 창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개를 창업하시면서 돈을 모으셔서 식당을 창업해서 지금 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공하셨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분들이 권리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굳이 인테리어도 안 좋은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이유는 회사가 이미 설립돼 있어요. CPF를 높게 측정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갑니다. 지금 1세대 분들이 많이 힘드시거든요. 주재원으로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티가 나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잘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도 안 하시고 그 사이에 뭐 애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식당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팔려고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건 꼭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게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한다. 이게 바로 저희 절판 사람들의 목표이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을 연결하고 더 많은 좋은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요? 하나만 얻어가자고 왔었는데 딱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 5가지 얻어간 것 같아갖고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제일 큰 거는 또 서로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큰 힘이 되죠. 서로. 다들 요식업인데 제가 가구를 하는데 이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음식이 가구로 바꿔서 적용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잘 파는 사람 멤버십 가입하고 나서 매출도 한 2배 정도 뛰었고, 단지 그 아이템이 지금 잘 파는 사람들은 요리 이제 음식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파는 아이템으로 바꿔서 적용을 시켜서 맞게끔만 적용을 시키는 건 내 몫이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 궁금한 것들 다 모두 복합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 너무 좋았고요. 25년 다들 돈 많이 버세요. 가 과거였다면 이제 4교시는 미래. 현재는 제가 살고 있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어우러진 너무 좋은 강의였다. 100점. 보통 강의 가면은 약간 두루뭉실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A부터 Z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사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고 이 정도의 사실 수준이 높은 그런 강의랑 멤버들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요식업이랑 생화나 이런 꽃집이랑은 파트가 달라도 배워가서 적용할 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그런 스타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저도 뭐 이리저리 많이 또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되게 괜찮은 모임인 것 같아서 꾸준히 참석하고 싶은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2024년도가 정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찾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그냥 원래 오실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장사가 24년에 잘 되든 아니면 뭐 잘 안 됐든 간에 항상 배우시는 분들인 것 같고, 아마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상위 1%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너무 기뻐요. 24년도에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께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뭐 특별한 자영업자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뭐 동네에서 장사하는 식당 하는 그런 식당 사장일 뿐이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커져서 이렇게 왔는데, 25년도에는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1월에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장사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학 공부하면 다들 한 번씩 보는 책이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장사 강의에서도 이런 강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어요. 진짜 나 장사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자타공인 검증된 그런 분이 이런 장사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고, 물론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외식업계 우리 형 양지삼 대표님이 지금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커리큘럼이나 강의 주제 같은 건 제가 다 짰어요. 평범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거나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커리큘럼에 맞는 지금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1월 달쯤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11월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뉴욕에 다녀왔는데 해외에 나가보니까 진짜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것들이 많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파사 회원분들 중에 몇 분을 모시고 싱가포르나 아니면 뭐 일본, 가까운 곳은 그렇게 다녀보고 멀게는 미국도 한번 다녀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잘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잘 파는 사람들을 저희 커뮤니티에 계속 모시고 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팔고 싶은 분들, 장사가 어렵고 힘든 건 다 똑같죠. 근데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잘 팔고 싶어서 좀 노력하시고 자기 개발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저희 커뮤니티에 많이 모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역할에 가장 치중을 해서 내년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쉽게도 자리가 다 차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분들한테 짧게 한마디. 내년에 꼭 200석으로 제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파사 2025년에도 화이팅! 네, 25년 파이팅입니다. 24년 안녕.